성격 장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주제 소개, 성격 장애의 특징과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 요약순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존성 성격장애, 의존성 성격장애가 되겠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정서적,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신 상태입니다. 그들은 종종 비관주의와 자기의심을 특징으로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끊임없이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비판과 반대를 자신의 무가치 증거로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기도 하죠. 그들은 바다보호와 의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적 활동이 필요하다면 일상적인 활동이 손상될 수가 있죠. 그들은 책임의 위치를 피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직면할 때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개인이 의존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만성적인 정신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존 욕구가 거절되는 것이 두려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순종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고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의존합니다. 이 패턴은 초기 성인기에 시작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종속적이고 복종적인 행동은 보호를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자각으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이들은 혼자서 일할 수가 없고 또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충고와 다른 사람들의 확신 없이 일상의 결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죠. 수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의 삶에 대부분 책임을 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어디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며 어떤 친구를 가지는지를 부모 또는 배우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입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를 부모가 결정해야 하죠. 그들은 지지 또는 승인을 잃을까봐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이 의존하는 사람과 불일치를 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으로서는 거절이 두려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순종한다.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의존한다. 혼자서 일할 수 없다고 느낀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기가 어렵다. 자신이 의존하는 사람과 불일치를 편하기가 어렵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성 성격장애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질환은 대개 성인 초기에 나타납니다. 소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만성적 신체질환 또는 분리불안 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의존성 성격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다양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타고난 기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6세 또는 7세 어린이들이 의존적 행동과 젊은 성인으로 이어지는 것과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애착 분개 측면에서 일관성 없는 양육, 학대, 방치 또는 기타 외상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 안전한 자아감, 내적 안정감, 타인에 대한 안전한 애착, 독립심과 타인에 대한 친밀감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또는 과보호, 육아, 정서 및 행동, 독립과 자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불안감,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 대한 의존감을 주고 자신의 생각, 감정 및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결여된 보상, 성격이 조건화와 강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견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지 관찰함으로써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증상 및 진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신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분리와 상실로 인해 황폐해질 수 있으며 학대를 당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자신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충고와 보증 없이 일상적인 결정조차도 할 수가 없다. 개인적 책임, 독립적인 기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무를 회피한다. 관계가 끝날 두려움 또는 무력감을 느낀다.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감수성이 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믿음을 포함해 비관주의와 자신감이 부족하다. 지지 또는 승인을 잃을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의 의견을 피한다. 프로젝트를 혼자서 시작할 수 없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용인한다. 환상 속에서 살려는 경향이 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만성적인 성격 장애입니다. 다음의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의존성 성격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언과 안도감 없이 일상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자신의 삶의 대부분의 주요한 부분에 책임을 지는 타인이 필요하다. 지지나 인정을 잃을까봐 두려워 다른 사람들에게 불화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자신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타인의 보호와 지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 심지어 불쾌한 일도 보호와 지지를 얻는다면 자원할 수가 있다.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과장된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불편하거나 무력감을 느낀다. 긴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보호와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관계를 즉시 추구한다.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빠진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법은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선호되는 치료법입니다. 정신치료법은 무의식적인 생각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과거 경험이 현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를 통해 과거의 정서적 고통과 갈등을 조사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 사고 패턴, 그러한 사고의 기초가 되는 신념과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장애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건강에 해로운 신념과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개선은 대개 장기간 치료에서 나타납니다. 약물 치료는 다른 근본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신치료는 무의식적인 생각, 인지, 과거 경험으로 현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과거의 정서적 고통과 갈등 해결,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 사고 패턴 해결,
건강에 해로운 신념과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대체, 약물 치료, 근본적인 증상 치료. 이와 같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만성적인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강박성 성격 장애, 강박성 성격 장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장애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